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 슈퍼위크를 앞두고 주요 종목들은 워밍업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코칩인데요. 매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청약 일정이 상당히 아쉬운 상태인데 그럼 코칩은 어떤 종목인지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4월 24일과 25일에 청약을 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일단 상반기 최대어인 현대마린솔루션과 청약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SK스펙과 민테크와도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코칩에 비례 자금을 투입하면 나머지 세 종목에 활용할 수 없게 되고 특히나 마린솔루션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관사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5월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장 일정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5월 7일 화요일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마린솔루션이 다음날 상장하는 일정이니까 아마도 이날 단독으로 상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청약하는 네 종목이 동시 상장하는 일정인 것 같지만 그래도 코칩은 단독 상장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회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매출 비중을 보면 칩셀카본에서 매출의 70%가 나오고 있고요. MLCC라는 상품에서 30%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 MLCC 사업은 삼성전기가 만드는 제품을 판매를 해주는 일종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칩셀 카본을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칩셀 카본이 뭔가 했더니 슈퍼 커패시터였는데요. 슈퍼 커패시터 작년 말에 많이 들었던 아이템이었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의 사업 아이템이 바로 이 커패시터였습니다. 공모가가 6,000원으로 등장을 했던 LS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거의 8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5만원 근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엄청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상장하고 지금은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가가 공모가 4배 가격인 24,000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지만 현재 슈퍼커패시터는 로봇 섹터와 비교될 정도로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퍼커패시터가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전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템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충전 속도가 수초에서 수분 정도로 워낙 빠르고 또한 사용기간도 1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입니다. 물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방전 속도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거든요. 그래도 충전을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얼마든지 2차 전지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현재 2차 전지로 대표가 되는 리튬 이온 전지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대체제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슈퍼 커패시터 기대감을 굉장히 올려놓았는데요. 코칩과 LS 머티리얼즈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품 사이즈 차이가 있는데요. LS 머티리얼즈는 대형 사이즈를 만들고 있고 코칩은 소형이나 초소형 사이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정용이나 사무용, 전자기기에 들어가면서 시간이나 간단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 에너지를 조금씩 공급을 해주는 소형 커패시터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형 커패시터가 보여줄 가능성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코칩이 상장하더라도 LS 머티리얼즈처럼 엄청난 시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하지만 소형 사이즈에서도 기존의 1차 전지나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현재 개발이 완료된 칩셀 리튬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칩셀 리튬은 10분 정도면 충전이 완료가 되고 사용기간도 5,000회 정도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자기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즉 반영구적인 사용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칩셀 리튬이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시장을 대체하는 아이템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IR 자료를 보니까 건전지가 탑재가 되는 TV나 셋탑박스 리모컨을 일단 칩셀 리튬 형태로 대체하면서 충전식 리모컨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도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 또는 혈당계 등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점점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칩셀 리튬을 사용한다면 건전지를 탑재하는 방식보다 제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전지를 사용하는 저가 상품보다 현재 2차 전지를 사용하면서 충전 형태로 출시가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시장을 공략한다면 이 칩셀 리튬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회사가 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익률이 돋보이는데요. 10% 중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슈퍼 커패시터의 마진율은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매출액인데 21년부터 3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순이익도 조금씩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해두었더라고요.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1월에 약 2억 원이 나왔고 2월에는 약 3억 8천만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에 8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4억 원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42억 원이었으니까 올해는 작년 실적을 조금 더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산뜻한 출발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EV EBITDA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공모가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PER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EV EBITDA를 적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칩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슈퍼 커패시터를 만드는 기업 중 상장된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나텍과 사마전기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 기업이었는데요.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보면 비나텍은 136배, 사마전기는 41.8배입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PER이 135배 정도로 아주 고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경쟁사들이 이런 밸류를 받고 있다 보니까 PER로는 공모가 산정이 어려워서 EV EBITDA 방식을 적용했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코칩을 보면 상당 공모가가 14,000원입니다. 요즘 분위기에서 공모가가 초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지만 일단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190억 원이고 PER은 24.8배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PER 24.8배가 수준이 낮은 밸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보고 있으면 코칩의 밸류는 어느 정도 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하튼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1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2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배정 비율이 1.3%인데 배정 수량이 많지 않은 걸 보면 직원들에게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배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37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담당합니다. 일반 고객은 6천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고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증거금이 4,200만 원 필요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주식 수가 218만 주인데요. 전체 주식의 25.6%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주주는 70만 주로 8.2%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주주 물량이 기존 주주보다 약 2배 많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의무 확약이 조금 크게 걸린다면 유통 물량이 20%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전반적으로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일단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다니는 교회에서 투자를 했는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존 주주 중에 종교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되었고 나머지는 개인 주주 99명이 약 60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 대부분이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남아 있었는데요.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했는데 행사 가격이 상단 공모가보다 1,000원 높은 15,000원이라는 부분은 약간 특이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약 26만 6천 주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행사 기간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보통주 전환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상장하더라도 한 달 동안 보호의 수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장하고 빨라도 한 달 반 뒤에나 매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청약 단계에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알아보았는데요. 이 종목을 스터디 해보니까 코칩도 수요 예측 결과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마린 솔루션을 포함해서 세 종목과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 틈새 시장을 노리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 2일차 청약을 예상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칩은 청약하기 전날인 23일 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는 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4월 공모주 하이라이트 4주차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